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팩에 왜 친중 인사가 참석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뭐 보수 정당 뭐 이렇게 관련 당사자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오면은 친중 인사들이 많이 또 참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책임자 사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폭격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친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한테 싸우지 말라고 평화를 촉구했고요. 장재현 박사, 서버가 부정선거 추적하시는 장재현 박사가 한국의 부정선거 주범 12명 중에서 7명을 미국이 이미 체포해서 압송해 갔다. 5명 빨리 자수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팔 지금 시진핑 책 불태우고 난리가 났고요. 근데 서울대는 시진핑 기념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네팔보다도 이게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팔 국민들보다도 서울대 교수들이나 서울대 그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줄은 모른다. 자, 미국의 국무부 한국 핵잠수함 진행이 빠르다.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중국이 분노하는 거고 중국이 역으로 이재명이 이를 암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앞에 와서는 쉐쉐쉐쉐 하고 뒤에서는 핵잠수함 건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재명의 그 호의를 그 경호를 대폭 늘리기 바랍니다. 중국이 암살할 가능성도 높다. 자, 그리고 저기 천조국 발행위가 한국에서 협박당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SOS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최수영 공작관을 고소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중국 손 탔다고 이제 지난 수요일날 전한길 대표 방송 나와서 그래 이야기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고소한다고 하는데 오늘 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는지를 국민들한테 쭉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월수금 3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 동안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도 이렇게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저기 사진전을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금액이 16만 원인데 쿠팡이나 교보에서 사시면은 40% 수수료가 업체로 갑니다. 업체로 가니까는 현찰로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이쪽으로 입금하시고요.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뭐 몇만 원 조금 지불하시면은 발송이 가능하고요. 미국에서 달러로 결제하실 분들은 JP 모건 체이스 뱅크입니다. 여기 어카운트 네임은 제철안 돼 있고 어카운트 넘버하고 ABA 뭐 루팅 넘버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책 가격은 130달러고요.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이 문자로 야 이거 책 어디로 입금했다 주소 성명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미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 영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화문 청계광장 옆에서 시청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보시면은 6.25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5 사진전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철수하면은 그 자리를 민노총이 차지하고 광화문은 난장판으로 만들고 또 악한 세력들을 막 끌어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저희가 광화문 6.25 사진전을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미국에서 후원하실 분들은요, 요 JP 모건 체이스뱅크 안재철 대표 요 미국 통장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후원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뭐 얼마 후원했다 하시면요, 저희가 또 안 대표한테 또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값하고 후원금하고 헷갈리면은 또 안 되니까 후원하시고 뭐 이렇게 문자로 한 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저희는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반중 운동하면요,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 자,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자, 미국에서 그 CIA에서 뭐 한 100만 불 쏘시려고 하면요, 저 안재철 대표 통장으로 쏴도 상관없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중국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시팩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벤스 부통령도 불참을 하고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는 뭐 전쟁 때문에 뭐 바빠서 뭐 이렇게 뭐 불참했다고 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친 트럼프 인사 마가 인사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도 뭐 카타르에서 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돈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실체가 점점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 중국에 매수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돈을 받다 보니까는 그게 중국 자금인지도 모르고 받았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미국의 정보기관은 모두 다 알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바빠서 안 왔는데 이 명분은 왜 중국 친중 인사들이 여기 참여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안 왔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면은 이제 중국을 죽이는데 모든 전력이 다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 거의 끝났으니까 중국 죽이러 가자, 들어가자, 뭐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지휘관을 이란 해군사령관을 그 폭격으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란 버리고 지금 친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요 마이클 심 TV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심 TV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높은 대가를 치러온 이후로 오랜 세월 미국을 증오해오던 모스크바가 이젠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전쟁장관 피트 헥세스는 화요일 러시아가 이란에게 중동 내의 미군 자산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란에서 그냥 기름만 빼가고 뭐 그런 거였다면은 러시아하고 이란은 러시아 이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란이 끝까지 요구한 게 이란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자동 참전하게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뭐 그런 거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절대로 그건 못 해준다. 뭐 다른 거 뭐 군사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뭐 물자 제공하고 뭐 등등등등 온갖 거는 다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맞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못해. 그 때려주기도 못해 하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건 안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은 뭐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갖다가 좀 설렁설렁 하고 있는데 진짜로 본격적으로 100%딱 제재가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그 망한다고 합니다. 숨 막혀가지고 망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엄청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특수부대 7만 7천 명을 이미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로 파병을 했으면 이란을 폭격하기 전에 특수부대가 이란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1차 청소 작업을 다 했다고 합니다. 다 하고 이제 폭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수부대라는 것은 아마도 민간 군사 기업, 그 PMC라 하죠.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민간 기업에서 전쟁 기업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작업하는 전쟁하는 뭐 그런 뭐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군에 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PMC인 것 같아요. 7만 7천 명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했고 이란에 먼저 들어가서 1차 청소 작업을 싸그리 다 죽인 겁니다. 그 이란에 뭐 부대장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협조할래 죽을래 해가지고 죽을 놈 죽이고 협조자들은 포섭하고 뭐 그런 작업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가 그런 거 보고 놀란 것 같아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관련 회의를 발표한 직후 이란의 외교장관과 전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이제 언론에 밝히면서 러시아 외교장관 라브로프가 이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란은 즉시 공격 행위를 멈추고 주변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전화 회의에는 테헤란이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란과 통화한 내용을 낭독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란이 야 트럼프가 쳐들어왔어. 야 도와줘 하고 SOS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이고 이란에서 전화가 왔는데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우리는 야야 주변국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거 우리가 뭐 전화 먼저 한 게 아니고 이란에서 먼저 전화가 왔고 우리가 주변 국가한테 미사일 쏘지 말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러시아 외교부 장관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저기 누구야 저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자주 한대요. 그러고 뭐 얼마 전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전화 내용을 안 밝혀졌죠. 뭐 그러니까 야 뭐 러시아 이란에서 손대 그래고 중국 죽이는데 협조하세요. 그럼 너 뭐 기름 팔게 해줄게. 아마 그런 빅딜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 발전소 타격 4월 6일까지 열을 유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상군 투입 가능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타격을 유예한 것은요. 뭐 우선적으로 미군에게 충분히 쉴 시간을 제공하고요. 지금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 조종사들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지금 몇 날 며칠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은 아니고 벌써 1, 2주 넘었죠. 출격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쳤다고. 그럼 뭐 한 10일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10일 쉬고 탄약도 재보급하고 그리고 또 카그 아일랜드를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미 해병대 병력이 도착하고 뭐 그러면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 시간 버는 겁니다. 어차피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 안 하고 협상을 걷어찰 겁니다. 뭐 뻔한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카그 아일랜드를 점령을 한다고 해놓고 호르무즈를 그 장악을 하고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은 그 러시아 이란 원유 수입할 길 열렸다. 정부 금융 제재 2차 제재 문제 해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국이 러시아산은 원유 수입 추진하자. 푸틴이 한국 역시 똑똑합니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백악관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용은 안 밝힙니다. 추정하자면은 러시아가 이란에서 손 떼고 중국 때려잡는데 앞장을 서면은 러시아 원유 판매 승인 등 제재를 풀어줄 것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시아 내 중국 기업들을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몰아내는
뭐 그 작업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 저거 이미 뭐 다 망했는데 굳이 뭐 도와줄 필요 있나 하고 손 떼고, 그리고 미국한테 야 우리 중국 때려잡을 테니까 이제 가스나 좀 팔게 해주고, 한국 기업들 러시아 와가지고 중국 기업들 좀 몰아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빅딜을 한 거죠. 자, 미국은요 이란의 2인자 모주타바한테 현상금 150억 원 현상금을 걸어놓고 그 모주타바가 동성애자라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제 마음의 부담감 없이 모주타바를 죽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모주타바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쭉 밝혔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난 뭐 한 2, 3일 전에 그 모주타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눈깔 하나 없어지고 대가리 깨지고 다리 오른쪽 다리 잘리고 왼쪽 팔 잘렸나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내장도 튀어나왔대. 폭격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근데 숨은 붙어 있대.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건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심리전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자, 분노한 네팔 시민들이요 시진핑 책을 불태우고 티베트에서는 시진핑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울대는 시진핑의 기념관을 아직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대 총장부터 서울대 뭐 학장, 교수들, 뭐 서울대 그 관리들, 서울대에도 뭐 사람들 많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 전부 다 중국의 이 영향권에 녹아내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그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팔보다 못한 거예요. 서울대가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서울대 법적 카르텔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부정부패 집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대 법적 카르텔 출신들이 서울법대 뭐 판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 감옥에 쳐놓고 국정원 직원들 뭐 1000여 명 수사해가지고 200명 감옥에 쳐놓고 뭐 댓글 뭐 작업했다고, 그러고 삼성 이재용 회장 그거 19개인가요 혐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법정에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거 전부 다 무죄 나왔죠. 1심, 2심, 3심 무죄 나왔고, 양승태 대법관 47개 혐의 뒤집어 씌우고 했는데 다 무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서울대 법적 카르텔 출신들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 거래하고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죄 있는 사람 돈 받고 풀어주고 온갖 부정부패에 다 연루가 된 게, 이게 정신이 썩었는데 정신이 왜 썩었는가 보니까 서울대 중국 공산당의 이 시진핑 기념관이 있고 서울대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이미 다 오염이 됐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저거는 폐교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서울대를 이제 폐교하고 뭐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뭐 바꾸든지 뭐 이승만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서울대는 저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니다. 네팔보다도 못하다. 창피한 줄을 모른다. 자, 미 국무부 차관이요 미 청문회에서 한국과 핵잠수함 건조 관련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인프라 관련 부분을 맡고 국무부는 핵연료 관련 부분을 맡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이재명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암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노총이나 뭐 민주당 이런 애들 뭐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탄핵시킬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암살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돼가지고 미국 관타나모에 가야 되는데 중국이 죽이면 어떡해. 그럼 부정선거 증거인멸 차원에서 이재명이를 제거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자, 한국의 핵잠수함 세 척이 제주도 앞바다, 대만 앞바다, 뭐 필리핀 앞바다, 대만 사이 요 해협, 이 루존 스트레이트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요, 중국의 함대는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리가 안 나는 배터리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섞어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숨이 막히게 되겠죠. 한국은 배수량 약 한 8,000톤급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한 10,000톤급 되겠죠. 수중 배수량으로 하면 거의 한 10,000톤급 되지 싶은데 그런 핵잠수함을 건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입니다. 근데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장영실함인데 이게 3,600톤급입니다. 조금 짜리몽땅하고 뭉퉁하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버지니아급은 상당히 그 샤프하고 길게 생겼는데 이 3,000 죄송합니다. 3,600톤급 그 디젤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10개를 탑재하고 다니면요. 이게 뭐 8,600톤급이면 어림잡아도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뭐 수직 발사대를 20개 이상을 탑재를 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보면은 각종 무기를 40발을 탑재하고 다닙니다. 미사일, 어뢰 등등.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싸그리 다 죽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죽으면은 다 심근경색, 코로나 백신 그 이물질 들어간 백신 맞고 심근경색으로 죽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싸그리 다 죽인다는 이야기가 되고 옆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심근경색으로 죽었는갑다 뭐 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란을 치기 전에 미 특수부대 PMC가 7만 7천 명이 이미 이란에 잠입을 해서 부대장들을 싹 다 죽였다는 걸 보면은 한국에서 작전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중국 간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걔들은 어느 순간 뭐 싸그리 다 죽어 나가는 수가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갑자기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죽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회가 해산되는 수가 생긴다. 자, 2020년 11월 3일 06시 42분 IP 주소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을 했어요. 성남시에서 출발한 성남시에서 출발한 이 신호가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표로 표기된 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사람이 존 밀스 대령인데 존 밀스 대령이 현재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2월 중순경이면 한국도 수사하러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미 수사를 하고 갔고 보고서는 미국에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지금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FBI가 3월 중순에 그 미국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기관이 SCIF인데 이거 CIA의 민간 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SCIF가 3월 달에 FBI가 한국 12명 고위인사를 뭐 기소, 수배 뭐 할 거다. 뭐 이런 뭐 보도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 특수부대가 이란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었던 부정선거 서버 및 전문가들을 모두 확보해 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서버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재현 대표, 이분도 기무사 출신이라네. 기무사. 장재현 대표 말에 따르면요, 한국 체포 명단이 12명 중에 벌써 7명을 미국에 비밀리에 잡아갔다고 합니다. 5명도 자수하라고. 아니 우리 잡으러 갈 건데 네가 올래 우리가 갈까 지금 뭐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12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A웹 뭐 보니까 사무총장인지 뭐 사무차장인지 뭐 김머시기도 있고 우리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했던 양머시기도 있고 있는데 벌써 데려가 다 빠르다 빨라. 미국 FBI하고 CIA 요원들이 뭐 그때 몇백 명이 6월 달부터 들어와 가지고 뭐 조사한다고 하더만 조사해 가지고 갈 때 같이 데리고 간다고네. 근데 그 데리고 갔는지 어떤지 좀 뭐 제가 따라가서 본 게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뭐 이 장지현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그런갑다 하는 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7명이 잡혀갔다고 하는데 뭐 이름까지 나오는데 내가 이름은 뭐 실명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어이 저 전화해가지고 어이 우리 양경철 원장님 어떻게 잡혀가셨어요? 하고 내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김용희 사무총장님 A웹 사무총장님 어떻게 지금 관타나무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가 전화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명을 내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상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역으로 재생을 하자. 내일 흥미진진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떴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백악관에 무슨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미 정보기관이 백악관에 암호 메시지 올리고 야 이거 암호 메시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이거는 역으로 재생해 보니까는 야 이거 내일 새로운 뭐 흥미진진한 발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래 하고 한글로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유튜브 만들어가 확 돌리는 거지. 뭐 그거 아닌가요? 야 한국 사람들이 백악관에 들어가 홈페이지 안 들어가지. 그러고 그 암호 영상인데 그거 어떻게 뒤로 돌려보고 그 짓을 한국 애들이 어떻게 해? 그 미국 애들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자기들이 올리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 소식도 뭐 없고 그냥 낙담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야 임마 지금 뭐 이상한 거 지금 뭐 진행되고 있어. 뭐 좋은 소식 올 거야 하고 봐봐 백악관 홈페이지 올라왔잖아. 이렇게 자기들이 올려놓고 한국 유튜브에다가 쇼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 갖다 뿌리는 거야. 한국의 보수층들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장지현 대표가 뜬금없이 야 12명 중에 7명 잡혀갔다가 야 저기 5명 빨리 자수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타이밍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갑자기 천조국 발행이 이제 한국에 사는 미국인 여성 주부인데 미국의 여성 주부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의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를 더욱더 정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 한국어 공식적으로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어떻게 그래 알겠습니까? 뒤에 팀들이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분 지난번에 보니까 뒤에 총 걸어놓고 저기 그 방송하더만 그리고 저기 그 총 사격하는 그 영상 잠깐 올라왔던데 보니까는 야 동네 아줌마가 총을 어떻게 그래 잘 쏩니까? 한두 번 쏴본 솜씨가 아닌데 권총은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권총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백발백중이던데.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천조국 발행이가 저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내 악의 세력으로부터 아주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만약 미국인을 협박하거나 죽인다면 너를 자비 없이 사냥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뭐 조사 안 받으면 미국인인 저를 체포하거나 지명수배가 될 것이라고 한국 경찰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 그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라는 이 파쇄 업체가 왜 선관위 들어가냐 뭐 이런 글을 썼더만은 연락이 와가지고 내리라 하고 우리 시아버지한테 협박 전화가 오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거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에게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터지는 타이밍이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미국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CPEC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중국 공산당 일중대로 전락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장동혁을 안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를 뭐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연설 내용의 주제는 간략히 요약하면요.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로 이재명 정권이 당선됐다. 그리고 언론 탄압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미 의회가 채택해달라 등등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뭐 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미국의 정보기관 사람들도 많이 와 있을 거고 미국의 뭐 이게 사람들 뭐 또 외국의 사람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전 세계에 쫙 다 소식이 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이 군사적 이 군사적 공격 그러니까
또 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개입해달라. 지금 한국은 공격받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던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3월 5일 이제 이 공개된 한미동맹 관련 그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장 도움된다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팩에 황교안 대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천조국 발행이도 아우 저희 협박 받았어요. 공격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지현 박사도 야 12명 중에 7명 잡혀갔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불참을 했는데 불참 사유가 우리는 전쟁 때문에 바빠서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친중 인사들, 중국 간첩들이 여기 왜 많이 들어와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딱 타겟을 재장전을 하는 겁니다. 이란은 거의 끝났고 그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네요. 어제 공작관 TV 최수영 씨가 황교안과 자유와 혁신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등 중국 손이 탔다는 등 중국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했다. 즉시 고소하겠다 했는데요. 이거는 고소하면 안 돼. 정치인이 자신한테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SNS에 공개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요. 이 사람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 정치인은요 무제한적인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공인입니다. 공인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나는 중국하고 연결된 거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뭐 중국 돈 받은 것도 없고요. 뭐 저기 중국하고 연결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쓰는 게 마치 이렇게 뭐 고소하겠다 국민을 갖다 고소하겠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오만하고 정치를 더럽게 배운 겁니다. 그 이재명이하고 똑같잖아. 이재명이 한테 한마디 했다고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SNS에다가 저 김한길 저 전한길 대표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거 상당히 오만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최수원 공작관이 중국 손 탔다는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이 중국 돈 받았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고 그 역으로 그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그 역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 받았다고 했냐? 중국 손 탔다고 했을 뿐인데 왜 당신은 최수영 내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냐 이래가지고 역으로 때리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골로 가는 수가 있다고. 중국에서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뭐 돈을 받은 게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뜬금없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황교안 대표 과거 행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저런 오해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그 우주협력으로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연다고 하면서 2016년에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나사와 기술협력을 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프로젝트 등 활성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를 이제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죠. 그럼 미국이 한미우주협정 그 체결해 주고 저 우주 발사체 그 기술을 줄게. 그거는 전부 다 뭐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기술이야. 공격 무기는 너희가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사드 배치 좀 해줘. 뭐 그러니까 박 대통령 사드 배치라니까 전국에서 다 뛰쳐나왔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이때 황교안 총리도 현장에 가가지고 계란 맞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 8월 15일 날은
중국 공산당의 입역할을 하는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탄핵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통진당 잔당들 중국인들 중국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자마자 황교안이 제일 먼저 한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를 기념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2017년 2월 24일자 기사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부터 그 2016년 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따로 제작해 배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2017년 3월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된 게 2016년인데 직무 정지되자마자부터 아직 탄핵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고 탄핵은 안 됐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살아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2026년 말부터 뿌렸다는 겁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황 권한 대행은 지난해 1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권한 대행 직함을 그 명시한 기념시계를 만들어 각계 인사 면담 때나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방문할 때 나눠줬다. 아니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해산시켰던 통진당 애들이 다 뛰쳐나오고 이거는 국가가 위기신데 속된 말로 반국가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시계 만들어서 돌렸어. 그러면 미국의 정보기관은 야 저거 중국 손 탔다. 중국하고 뭔가 끈앞풀이 있네. 연결고리가 있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대통령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체가 공식 직함으로 모든 공문서와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는 물론 경조사, 화환과 축전 등에도 다 사용한다 밝혔다.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취임 후 각각 기념시계를 남성 여성용으로 제작해 각계에 배포한다.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 대통령은 봉황문이 총리는 무궁화 형상을 이용하곤 한다. 대부분 국내 중소시계 제작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며 제작 단가는 2에서 3만 원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 시계가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4년 권한 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권한 대행 시절 시계를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건 총리는 이게 아니 야 내가 모시던 주군이 탄핵됐는데 뭐 시계를 만들어 이 미친놈들 아니야? 정신병자들 아니야? 만들지 마. 그랬다는 건데 황교안은 시계 만들어가 돌렸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탄핵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2016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시계 만들어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시계는 부적절하고 어이없다. 황 권한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국민의당 장정숙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코스프레가 지나치다. 권한대행 기념시계 제작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야기했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가 불행을 기념하는 시계를 만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의 인간적 도리가 있다면 이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황세모라는 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공안검사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이 국내 정치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 때문이고 사드 배치 후 탄핵되었고 본인도 현장 가서 직접 달걀을 맞았고 국내 국정원 경찰 등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친중 친북 세력들이 총궐기를 했으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산시킨 통진당의 잔당들도 들고 일어났으며 중국 유학생들까지 총동원은 국가안보 최대 위기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통진당을 해산을 했고, 그런데 그런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시계까지 만들어 돌리니까 미 정보당국은 황교안이 중국에 이미 오래전에 포섭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봐도 이상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했죠. 그 자유한국당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한 번 한 것도 아닌데 당내 조직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떻게 그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됩니까? 한번 볼게요. 한나라당은 2009년에 10월 30일에 그 북경에 가가지고 11월 3일날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지금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죠.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예. 중국 차하얼 학회하고 또 북경까지 가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를 결합시키는 그런 거에 사인을 했고요. 이때 그 한팡밍이가 그 중국의 차하얼 학회 공식 초청한 그 원장인데 한팡밍이가 지금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11월 12일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산하 통전부 차하얼 학회 원장 한팡밍 부정선거 주역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3자 기관은 한중 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을 한다.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한미동맹 파괴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협약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그 정책연구원이었던 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그 산하기관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중국의 노예로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업무 교류 협약 내용을 보면요. 뭐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져 있으나 한미동맹을 무력화 혹은 파괴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상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5항에 보면은 각서를 수정 및 폐기 시에도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 노예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의 그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을 2013년 10월 2일날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2014년 1월 21일날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A웹의 고문단이 최경환 2014년 5월 20일날 국회의원식당에서 A웹 고문단 조창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권태선, 김민배, 김영회, 이계성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과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싸그리 다 여기 회원사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인 당대표 선출 이렇게 해가 당대표가 됐어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09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당직자 보좌관 정치인들이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200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대표를 선출한 시점에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일중대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보당국은 중국 공산당의 일중대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경험도 전혀 없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에 만들어 돌리다가 욕 엄청나게 처먹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엄청 강한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이게 당대표가 돼서 50% 득표율로 배신자로 낙인찍혔는데
의심을 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대표 선출에 개입한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에 당대표 선거하는 그 과정을 누구한테 맡겨? 중앙선관위 맡기잖아.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도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하고 치열하게 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황세모라고 뭐 그런 별명도 붙었는데, 그때는 엔초파도스라는 별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엔초파도스, 지금으로 치면 엔초파도스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황세모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게, 이 내각제 세력 혹은 중국 애들한테 야, 니 저기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번에 자유한국당 요 국민의힘 뭐 자유, 그 당시에는 뭐 새누리당 요 당에 뭐 당대표 만들어주고 니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박근혜 날리게, 그렇게 모종의 이 제안을 했고, 그거를 덥석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시계 만들어 돌리고 뭐 그런 짓을 한 건 아닌지 국민들도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하고 미국 정보기관도 의심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 내에 정치 경험도 없고 당 내에 그 지지 세력도 없는 황교안이 어떻게 당에서 50% 득표율로 그게 당 대표가 됐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정보기관이 그 최성공 작가한테 황교안 중국 손 탔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고, 뭐 우리는 모르지만은 뭐 미국의 정보기관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도감청을 하니까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 이야기했을 거고, 그리고 그 우리 저기 최성공 작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기가 미국 정보기관한테 들은 내용을, 야, 황교안도 중국 손 탔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 돈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 본인이 한 거고, 최성공 공작가는 손 탔다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 보면 누가 봐도 찝찝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자유와 혁신의 로고를 보시면요, 변경 전에 자유와 혁신의 로고는 이 고래가 두 마리 있어. 고래가 뜬금없이. 이거 제가 이 편집해서 그린 게 아니고, 이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자유와 혁신 고래 로고 치면은 쭉 나와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이, 야, 그 자유와 혁신이라고 황교안이 정당을 만드는데 왜 로고가 고래야 하고, 그때 옛날에 보내준 거야 이거. 그 내가 그 어디 보관해놨다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도 야, 왜 고래야 하고 이렇게 좀 말이 많았어요. 고래하고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좀 심해지자 이 로고를 이제 새롭게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래가 우리 민족하고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쭉 보니까는, 당시에도 자유와 혁신이 공개한 로고의 아래 붉은 그 고래가, 요 밑에 붉은 고래 있죠. 붉은 고래. 이게 중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나의 붉은 고래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중국 만화에 나오는 그 고래하고, 이 고래 허리 휘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이 지느러미 각도, 배가 하얗게 밑에 배 하얗고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그 잘라진 거하고 이 뭐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만화가요, 중국 만화가 제15회 부다페스트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베스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지금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 청고래가 한 마리 더 나와요. 청고래. 근데 이 청고래 보면은, 청고래 여기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가 이 꺾인 게 보면은 여기 지느러미고, 여기 지느러미는 요거 지느러미고, 요 배돼지 하얗게 보이고, 야, 이거 생긴 게 왜 요거하고 똑같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알 수 없는 기괴한 행동, 뭐 중국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시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한 그런 기괴한 행동, 그거는 정신없는 행동입니다. 그거 하나로서 이 사람은 상황 판단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거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미 끝났고 대통령을 배신했구나,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저기 야합을 했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을 배신했고 대통령을 배신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황교안은 대통령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한 번 배신했는데 두 번 배신 안 하겠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일중대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경험 및 조직이 전혀 없었던 황교안이 어떻게 50%의 득표율로 1위가 되고 당대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미 정부 당국은 황교안과 중국과의 관계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황세모라는 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엔초파도스가 아닌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게다가 자유와 혁신당을 만드는데 최초 공개한 노고가 이거 중국 공산당이 중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나의 붉은 고래에 나오는 고래와 매우 유사하여 논란이 일자 급하게 로고를 바꿨습니다. 자유와 혁신의 일반 당원은 잘 모르겠지만 미 정보국에서는 그 수뇌부가 중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정당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가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치면 나와요. 그 나는 이거는 미국에 계신 분이 나한테 이걸 캡처해가지고 주더라고. 야, 너 이거 알고 있나? 야, 이거 한국 사람하고 정치하고 고래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유혁신 이게 고래가 나오냐? 나한테 그래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았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면은 밑에 빨간 고래는 여기 밑에 빨간 고래, 만화에 나오는 중국 만화에 나오는 빨간 고래하고 허리 휘어진 각도나 이런 게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청고래는 위에 청고래 하고 비슷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이 뭐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보시면은 일본 외교관이 쓴 책인데 미 정보국이 일본의 공화당 사회당 창당에 깊이 관여하고 춘투 그 폭동이죠. 폭동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공산당 사회당의 소련 간첩들이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역정보를 흘리는 등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소련 KGB에 간첩을 심는 등 무수히 많은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러한 사소한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CPEC에 저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왜 중국 친중 인사들이 많이 와? 아예 나 안 가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는데, 지금 K-CPEC의 그 자금도 우리는 그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이렇게 그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과 한국의 보수주의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행사가 K-CPEC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CPEC을 따서 한국의 보수주의 인사들이 만든 게 K-CPEC이란 뭐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중국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뭐 중국 뭐 영향권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물밑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니,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공짜로 어디 하와이나 이런데 뭐 초청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줄 수도 있잖아. 호텔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중국의 영향권에 녹아내렸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어저께 공작관 TV 최수영 씨가 황교안과 자유와 혁신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등 중국 손이 탔다는 등 중국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했다, 즉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정치인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SNS에 공개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요, 이 사람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하는 거하고 똑같고 이준석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자기 그 뭐 하버드대 졸업했니 안 했니 그거 이야기하면 다 싸그리 고소하고, 그러면은 이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민간인으로 살아야지. 그 정치인은 무제한적으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저는 뭐 오만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국민들은요, 황교안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시계를 만들어 돌리고요,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군이 그 방국가 세력한테 끌려갔는데 시계 만들어 돌리고 하면 그 제정신입니까? 그 또라이지. 고건 총리는 시계 안 만들어가 안 돌렸다는데 왜 자기는 시계 만들어 돌려?
그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욕에 그 눈이 먼 사람이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했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비판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은 이재명과 같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당내 조직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 일중대인 그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되었나?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고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다시 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시진핑이 만났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뭐 이재명이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비판해야 되고 국민의힘의 친중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게 뭐냐면 여기 A라는 데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B에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B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작 중에 하나야. 야, 초선 의원이 일개 한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합니까? 김무성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는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아주 깊이 정보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 사람이 과거에 이상한 짓을 했다가 요즘에 자기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수층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와 하고 이제 그러하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저같이 정보를 수집 분석 다루는 사람들 눈에는 과거의 빅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끊임없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돈 받았다, 중국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했다. 이거는요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뭐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손 탔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저거 중국 손 탄 거 아니야? 엔초파도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행동을 과거에 황교안이 했고, 그래서 손 탔다는 뭐 이야기를 한 거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황교안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중국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죠. 그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저거는 고소를 하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골로 가는 수가 있고, 역으로 아니 최수영 공작관이 아니 나는 중국 돈 먹었다고, 당신이 황교안이 중국 돈 먹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잖아 하고 역으로 고소를 하면요 황교안이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고소하고 이거는요 되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오만한 거고, 주권자인 국민한테 고소한다, 협박하고 입 틀어막고,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더러운 정치 패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거 입을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고소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그거 이재명이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준석이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그 더러운 정치 행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고소 고발을 만약에 했다는 뭐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이건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물어 뜯을 테니까는 뭐 고소를 하시려면 하시고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요 자기한테 오는 많은 비판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면 그거 아닙니다 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은 끝났습니다. 디크린 에너지 홍보인데요.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약재입니다. 26가지 한약재. 요거는 이제
한약을 이게 달여가지고 이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따면은 약간 한약 향의 쌉싸리한 그 향도 나고 쌉싸리한 맛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엄청 딱 마시면 아 고급이다 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이거 알았냐면 작년에 내가 작년 겨울이죠. 1, 2, 3월 뭐 그쯤에 해가지고 감기 몸살 걸리고 완전 춥고 배고프고 진이 다 빠진 거지. 뭐 반중 운동을 한 7, 8년 하면 내 힘들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틸 때도 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어 저기 뭐야 10,000원에 9,000원에 10kg짜리 그 중국산 김치 한 박스 사고 그 저기 참치 그 2kg짜리인가 2.5kg짜리인가 큰 통 있죠. 그 없어요. 그거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버티고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진짜 몇 주 버티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그 뭡니까 이제 보일러 켤 돈이 없어가 지하에 방 잡고 보일러 켤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에 방 잡았어. 그러고 저기 찬물로 샤워하고 보일러 틀 돈이 없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진짜 지난 7, 8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제가 2012년 초부터 이 애국 운동 아스팔트 이런 걸 했으니 벌써 14년 뭐 15년 뭐 그 정도 됐네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래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 저기 완전 죽을 뻔했다고. 만성 피로, 감기 몸살, 뭐 독감에, 기진맥진, 과로. 근데 이제 우리 한약학 박사이신 김용식 박사님이 야 이거 너 죽는다, 죽는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거를 마시는데 이거를 마시니까 와 이거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계속 잠을 자는 거야. 그 커피 잔으로 한 잔 원액을 쭉 그 마셔도 되고 그리고 커피 잔 반 잔에다가 뜨거운 물로 반 잔 넣든지 아니면 커피 잔 반에다가 원액 넣고 찬물 반 넣든지 해가지고 뭐 그래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커피 잔도 아니고 머그컵에다 풀로 땡기가 그냥 생순가 싶어가지고 이빨 먹었어요. 오전에 먹으면 오전 내도록 자, 오후에 먹으면 오후 내도록 자, 저녁 먹고 한 잔 마시면 저녁 내도록 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자요. 그렇게 뭐 맨날 며칠 계속 잔 거지. 그냥 출근해가지고 계속 뻗어 있고 뭐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몸이 따뜻하고 나른하고 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이 파워가 팍 꺼져 버립니다. 컴퓨터 파워 꺼지듯이. 그런데 이게 잠을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새벽 한 3시, 4시 뭐 그쯤 되고 이거 몇 시간 안 잤는데 엄청나게 깊은 잠 잔 것 같고 그리고 혓바늘 터지고 입술 안에 다 터지고 입 안에 다 터지고 한 거 이런 게 확 났더라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눈이 항상 피로하고 건조하고 침침해가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이 건강이 돌아오니까는 이 초점이 이게 또렷하게 맞더라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변이 자주 매려워. 계속 소변 화장실 가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김용식 박사님 하는 이야기는 이거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 안에 독소를 빼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면 이제 소변이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6가지 한약재다 보니까 이제 영양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 밥을 먹는 게 조금씩 먹고 하니까는 살이 빠지는 거죠. 그 하여튼 이 중장년 어르신들 나이 80,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이거 드시고 이거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재구매가 많으니까 사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맑은 오향 디크린 에너지가 05632238번인데 1.2리터 한 병도 있고 1.8리터 한 병도 있고 1.2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도 있어요. 근데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 왔다 하고 전화를 말씀하시면은 이맑은 오향이라고 저기 허브인데요. 저거 엄청 셉니다. 저거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 속이 답답한 그런 것들이 확 뚫립니다. 근데 저 엄청 세. 그 저거를 이렇게 5병이 10 뭐 몇만 원인데 5병을 이렇게 한 세트를 넣어서 드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거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건강을 좀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북한 저 이제 넘어가고 저 우리 만주까지 흡수 통일해야 되니까 이 통일을 보셔야죠. 그리고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여기에도 실렸습니다. 현직 의사들이 지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독자층이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뭐 약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사가 실렸다는 거는 헛소리 쓰면은 박살 나겠죠. 저 MD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뭐 영어로도 쓰이고 뭐 한글로도 이렇게 뭐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저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요 해당 기사는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되고 한 병 더 판매합니다. 예, 좀 사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먹기 전에는 1kg는 못 걸어서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3, 4kg 걸어도 뭐 멀쩡하고 그 겨울에 춥지가 않아요. 일단은 겨울에 안 춥고 희한해. 그리고 이제 책상에 그전에는 1시간을 앉아 있기가 힘들었는데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멀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드시고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